자, 그럼 그 사진에서 처음에 시간에 저희는 그 보는 망진을 공부해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듣고, 듣는 문진을 두 번째 시간에 공부했죠. 자, 이제는 세 번째 시간, 제 3절 문진. 이번에는 물어보는 것. 그러니까 물어봐서 진찰하는, 진단하는 걸 문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진이란 것은 그 병자, 환자를 얘기하는 거죠. 병자나 환자나 보호자의 대화를 통해서 질병의 발생, 발전, 그리고 예후, 현재 증상을 물어서 병의 상태를 알아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문진 방법에는 주요 통증 부위를 알아야 되겠고요. 목적과 절차를 가지고 물어야 됩니다.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이 있고 친절한 태도로 세심하게 물어야 되는데요. 환자의 동정을 살피고요. 그리고 의학용어가 아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물어봅니다. 그래서 병자로 해서 병증을 상세히 서술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병자가 병증을 상세히 이야기하지 못할 때는 술자가 적절한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술자가 적당하게 어떤 얘기를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진시 유의사항으로는 자각증상과 객관적인 몸의 증후가 일치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춥다고 하나 체온은 정상인 경우,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위급한 환자의 경우는 술자는 간단한 문진 후 제때 구급 처치를 하고 병세가 안정되면 상세히 보충해서 물어서 기록해야 합니다. 그리고 술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묻지 말아야 되고요. 질병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신념을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일반 상태로는 병자의 성명, 연령, 그 다음에 성별, 혼인, 직업, 현재 주소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환자, 종이 환자 차트에다가 이렇게 적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생활사, 그래서 병자의 생활 능력이랄지 음식, 습관, 노동, 휴식, 거주 등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병사라는 것은 가족이 병명이 있었는지, 그런 병력이 있었는지, 그래서 어떤 병으로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래서 병자의 친계, 친속의 건강 상황과 이전에 어떤 병이 있었나를 이해해서 그래서 질병의 진단에 참고하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발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발생된 질병의 발생, 진행과 이미 받은 치료의 전 과정을 물어본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물어봐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상세하게 문진을 통해서 질병의 전 과정을 이해해야 되고요. 문진을 통해서 발병의 원인을 물어서 질병의 성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진을 통해 병의 시일이 길고 짧음을 물어서 질병의 허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존재하는 증상을 한번 볼게요. 환자가 현재 존재하는 증상을 묻는 것은 문진의 주요한 내용이며 변증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명대가 장계빈의 신문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10가지를 물어봐야 되는데 일단 먼저 열, 그리고 두 번째로 땀, 세 번째 머리와 몸, 네 번째 대변,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음식, 그리고 가슴에 나타나는 증상,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귀가 막히는가, 8번은 목이 마르는지, 그것도 9번은 이전에 병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병이 원인인지 이런 것들 10가지를 꼭 환자, 병자에게 중요한 근거로
물어보는 거라 하겠습니다. 여성은 어떻습니까? 경기를 물어봐야 되겠죠. 이게 뭐냐면 그 여자의 생리를 물어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늦은지 빠른지 없는지 많은지 이런 걸 여성에게는 또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병증이 또 있었는지, 어린 시절에 어떤 천화, 홍진 여부를 물어서 또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자가 그 추움과 더움과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서 한열을 판가름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열의 문지는 질병의 표리, 한열, 허실을 확정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4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오한 반려를 보겠습니다. 오한은 추워하나 열이 나지 않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사가 침범해서 체표가 위기의 온화 작용을 받지 못해서 생깁니다. 그럼 발열은 체온이 높아지거나 혹은 체온이 정상이나 국소 또는 온몸에 열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사기에 대항해서 체피로 나옴과 동시에 한사가 체피를 침범해서 땅구멍이 폐쇄되고 양기가 선발되지 못하고 울체되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오한이 심하고 발열이 미약하다면은 표한증으로 한사가 체표를 속박하고 양을 송산시켜서 오한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발열이 심하고 그리고 오한이 약하다는 것은 표혈증으로 열사가 침습해서 발열이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가볍고 오품과 자한이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태양증, 풍증인데 태양경에 풍사가 침습해서 바람으로 땀구멍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한 불열, 추워하나 열이 나지 않는 것이죠. 이한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체 양이 허해서 체피를 원하지 못해 그 한사의 침습에 양기가 손상돼서 이증에서 나타나는 오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늘 추워 옷을 더 입거나 이불을 덮거나 불을 쪼이게 되면 오한이 가벼워지죠. 그리고 화한증, 오랜병 신체가 허약 추워하고 맥이 가라앉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랜 병으로 양기가 허해져서 신체 온화 못해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맥은 침지 무령맥이 잡힌다 하겠습니다. 실한증, 걸린 지 얼마 안 된 병인데 완복부나 기타, 국부가 싸늘하게 아프고 또 맥이 가라앉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사가 직접 체내에 침입, 장부나 기타 국부의 양기를 손상시켜 발생하고요. 맥은 침지 유령맥이 잡힙니다. 단열 불안이라는 것은 발열이 있으나 오한이 없는 것인데 이 열증이죠. 그래서 장열 볼까요? 고열 39도 이상 장기간 계속되는 건데 이실열증이라 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벌겋고 입이 마르고 또 물을 마시고 또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땀이 많이 납니다. 홍대 한 맥이죠. 사기가 안으로 들어가 열을 발생, 풍열이 체내에 침범, 그래서 전기와 사기의 싸움으로 이열이 항진돼서 나타나는 증상이라 하겠습니다. 조열, 일정한 시간에 열이 심해지는 것으로 음어조열, 오후나 밤에 열이 나는 것인데요. 증상으로는 오심번열, 손과 발, 가슴이 합건거리고 열이 나타나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골증조열, 열이 뼈로부터 밖으로 나오는 증상이고요. 원인은 오후에 양기가 점차 쇠퇴해서 인체 저항력이 저하된 사기입니다. 사기만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양명조열이란 것은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발열과 속이 거북한 건데 증상으로는 변비, 양명, 부실증입니다. 원인으로는 오후 3시에서 5시에는 양명경에 기가 왕성하고 또 실열이 생기기 때문에 열이 심해진다 하겠습니다.
습온 조열, 습온병으로 피부를 만지면 열이 나는 것 같지 않으나 오랫동안 만지면 손이 뜨겁고 오후에 열이 심해서 머리가 어지럽고 몸이 무겁습니다. 원인으로는 습에 끈끈하고 정체시키는 성질로 습이 체내에 몰려서 열로 변화돼서 잠복해 있다 오래 만지면 뜨거워집니다. 오후에는 그 인체의 양기가 쇠퇴돼서 저항력이 떨어져 열이 심해지죠. 그리고 장기 미열은 열이 나지만 경하고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체온이 일반적으로 38도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양허 발열, 기허 발열과 아이들의 하계열에서도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열 왕래는 추운 것과 발열이 교차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반표반리증으로 소양병과 뇌질환에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병 증상으로는 오한과 발열이 교차적으로 일어나고 발병의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또 입이 쓰고 또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눈이 흐리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음식을 먹기 싫어하죠. 맥은 현맥이 잡힙니다. 원인으로는 외감사기가 침입해서 정기와 사기가 반표발리 부위에서 싸우면 사기가 성할 때는 오한이 나고요. 정기가 성할 때는 열이 난다 하겠습니다. 뇌질환 증상으로는 한열 왕래에 고정 시간이 있고 매일 혹은 2, 3일에 한 번씩 발작하거나 머리가 아프고 입이 마르고 땀이 많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땀의 문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땀이 많은 게 땀은 진액의 구성 성분으로 양기가 진액을 증발시켜서 땀구멍으로부터 체표에 나와 형성되죠. 그래서 영위를 조화하고 피부를 자연시킵니다. 땀이 나는 상태를 물어서 질병의 표리 한열 허시를 감별을 하죠. 그래서 문진 시 땀의 시간과 양, 부위 및 겸하는 증상을 물어보면 좋습니다. 표증의 땀으로 표한증, 외감 한사, 외감 한사라고 하는데 땀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사가 체표를 수축해서 주리와 현부가 막혀 땀이 나지 않습니다. 오한이 심하고요. 발열이 가볍고 머리가 아픕니다. 맥으로는 북인맥이 잡힌다 하겠습니다. 표어증, 태양 중풍증으로 외감 풍사라고 하는데 땀이 나고 열나고 춥고 맥이 부활한 것입니다. 표열증이란 것은 외감 열사로 땀이 있는 것이고요. 열사가 표를 침습하게 되면 땀구멍이 열리고 진액이 밖으로 샌다 하겠습니다. 발열이 심하고요. 오한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머리와 목이 아프고요. 맥은 부상맥입니다. 이증의 땀, 자한, 양허, 낮에 땀이 나고 활동하면 더 심해지는데요. 춥고 피로하죠. 그래서 원인으로는 위양 부족으로 피부를 치밀하게 하지 못하고 땀구멍이 열려서 진액이 외설되어 생깁니다. 낮에 인체 양기가 체표로 나타나서 진액의 양을 따라 나가 심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자한과 비교되는 도한은 음허고요. 밤에 잘 때 땀이 나죠. 그래서 깨어나면 땀이 멎습니다. 그래서 조열과 건웅을 겸하게 되는데 원인으로는 음이 부족해서 조가 생겨 열이 생성돼 발생합니다. 잠이 들면 위양이 체내로 들어가서 피부가 긴밀해지지 못해서 허열이 진액을 증발해서 외설시켜 잠잘 때 땀이 납니다. 대안은 땀이 많이 나는 거고요. 진액이 많이 외설되는 것인데 실열증으로는 열이 나고요. 땀이 멎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붉고 입이 마르고요. 물을 마시고 싶어 하는데 홍대한 맥이 잡히죠. 그래서 표사가 안에서 열로 변하거나 풍열이 안으로 전달돼서 이열이 항진 진액이 증발돼서 새어나가서 열이 심하고 땀이 나고 양이 많다 하겠습니다. 망향증, 식은땀, 얼굴이 창백하고 사지가 참 미약한 맥인데요. 양기가 갑자기 빠져나가서 진액을 구섭할 수가 없어서 땀이 납니다. 위급한 환자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하는 외감병이고요.
몸이 오슬오슬 춥고 떨리고 또 고통스러운 표정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후에 나타나는 땀입니다. 외간병의 정사의 싸움이 심할 때는 주로 질병 진행의 전환점으로 나타난다 하겠습니다. 국부에 나는 땀은요, 머리, 목에 땀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초죠. 상초에 사열이나 중후에 습열이 위로 증발되거나 중병에 허양이 채피로 올라와 발생하는데 상초에 사열이 양경을 따라 위로 증발되게 되면 머리에 땀이 많고요. 얼굴이 붉고 속이 답답하고 입 마르고 또 혀끝도 붉고 설태가 노랗게 맥이 빠르다 하겠습니다. 중초, 습열이 음경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 머리와 얼굴로 증발해서 일어나는 수분병이면 머리에 땀이 나면서 피곤하고 몸에 열이 한참 동안 만져야 알고 위안부가 답답하고 설태가 누렇고 또 때가 끼는 듯한 증상이 있습니다. 위중한 병자가 이마에 기름 같은 땀을 흘리고 사지가 차며 숨이 차고 맥이 미약한 것입니다. 망형의 표현이죠. 반신의 땀은 인체 한쪽만 땀이 나는 것인데 병든 쪽 경락이 막혀서 기혈의 운행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풍과 이 중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손 발바닥 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족단에 목이 입이 마르고 변비, 노란 소변, 맥이 빠른 것은 음경의 열이 울체돼서 진액을 증발시켜 형성된다 하겠습니다. 손바닥은 거름경, 족소음경이 통하는 것으로서 손과 발바닥에 땀이 나는 것은 음열, 우열에 의해 형성됩니다. 자, 그러면 머리와 몸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 먼저 머리. 머리는 모든 양경이 모이는 곳인데요. 정명이 들어있는 것이고요. 수액이 집결됩니다. 그래서 신은 뼈를 주관하고 골수를 생성, 골수는 머리에 집결돼서 또 외감이나 내상은 모두 머리의 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한, 열, 허, 실로 나누어 감별을 합니다. 먼저 A. 두통. 육경은 부위에 따라 어떠한 경변에 경의 병변이 있는지를 구별하고요. 태양경, 두통, 후두통, 뒷골이 당기고 아픕니다. 그래서 뒷목과 등에까지 이어진다 하겠습니다. 족태양방경경이 순행하는 뒷목과 등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양명경 두통은 전두통이라 해서 이마의 통증이 미간까지 나타나고요. 조경명 유경이 순행하는 암 이마와 미릉골까지 아픕니다. 소양경 두통으로는 측두통이라고 하는데요. 측면에 두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족수암 단경이 순행하는 양쪽 머리와 또 태양열 부근이 아프게 되죠. 그래서 태음경 두통으로는 머리가 아프고 묵직하고 또 설사와 자한 증상이 있고요. 비호로 승청하지 못해 발생합니다. 소음경 두통은 두통이 치아까지 연결돼 있어서 골수와 치아는 신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신호두통은 치아까지 영향을 준다 하겠습니다. 거름경 두통은 정수리 부분이 아픈 두통인데 족거름 간경과 정수리까지 연결돼서 간기 상역하게 되면 정수리까지 아픕니다. 외감 내상으로는 한열 허실, 또 외감 두통, 발병이 빠르고 두통이 심하고 병정이 짧습니다. 그래서 실증이라 할 수 있겠죠. 풍한두통, 외감 풍한사가 태양경에 침입 두통이 뒷목까지 풍사를 만나면 더욱 심해집니다. 풍열두통은 외감 풍열사가 위로 청규를 유동해서 두통과 함께 열을 싫어하고 또 얼굴과 눈이 붉어집니다. 풍습두통은 외감 풍습사가 양기의 상승을 막아서 몸이 무겁고 두통이 있는 것이고요. 허증의 두통은 오래가며 발병이 완만해서 통증이 비교적 미약합니다. 재발을 반복하고요. 기혈로 머리를 영향을 못해 발생합니다. 양허는 머리가 차고 아프고요. 추워서 따뜻한 것을 좋아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쉽게 피곤하고 침샘맥이 잡힙니다.
혈허로는 두통의 어지러움과 안색이 창백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양허와 음허는 머리가 은근히 아픈 거죠. 그래서 귀에서 또 소리가 나고 눈이 또 아찔거리고 허리가 아픕니다. 또 실증의 두통은 갑자기 일어나고 지속시간이 짧지만 아픔이 심하죠. 외감 두통으로는 양쪽 태양열 부위가 몹시 아프고 통증이 등에까지 발생합니다. 담습이 체내에 몰릴 때는 머리가 아프고 무겁고요. 어여일 때는 머리가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요. 또 간양향진이 돼서 관하상염이 하면 머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얼굴, 눈이 붉고 갑자기 의식을 잃게 된다 하겠습니다. 혀는 머리가 어지러운 것인데요. 가벼운 혀는 눈을 감고 있으면 멋지만 심하면 주위가 빙빙 돌아서 잊지 못하고 메스껍고 토하고 넘어집니다. 감기, 항진, 머리가 터지는 것처럼 아픈 것입니다. 얼굴이 붉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요. 입이 쓰고 목이 마르다 하겠습니다. 담습으로 청양이 상습하지 못하면요.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답답하고 메스껍고 침을 흘리죠. 기혈 손상으로는 머리가 어지럽고 피로하며 심해집니다. 피로하면 심해집니다. 그래서 얼굴이 희고 또 설색이 연하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잠을 못 자는 불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신 상황의 문진으로는 온몸에 대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온몸이 아프다. 온몸이 신통이라는 것은 온몸이 아픈 걸 얘기하는 거고요. 온몸이 아픈 것은 한습이 경락을 응체시켜서 기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고요. 오랜 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온몸이 아픈 것은 정기 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이라는 것은 몸이 무거운 것인데 머리와 몸이 무겁고 소화불량, 식욕부진, 대변이 묽은 것은 습사의 침습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사는 끈끈하고 무거운 성질이 있어서 양기를 소모시키고 또 경락의 순행을 방해해서 몸이 무겁다 하겠습니다. 몸이 무겁고 눕기를 좋아하고 또 말하기 싫어하고 피곤해하는 것은 비기가 손상돼서 근육과 사지를 영향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지통이란 것은 사지관절이 아픈 것을 빚증인데요. 외감풍한 습사의 사기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행비는 풍사는 빨리 변하고 머물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 아프고 아픔이 심하다 할 수 있습니다. 통빈한 것은 한사는 수축하고 응체하므로 경락의 기혈이 막혀서 통하지 않아 아픔이 심합니다. 착비라는 것은 습사는 끈끈한 성질이 있으므로 묵직하게 아프고 통증 부위가 고정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열비, 풍습이 울체돼서 열로 변하고 또 사지 관절이 빨갛게 붓고 열이 나며 아픕니다. 요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허리 아프다고 그러죠. 그래서 신호요통, 허리가 시끈시끈 은근히 아프고 다리와 무릎이 힘이 없죠. 그래서 신정이 부족해서 골수를 보충하지 못해서 생긴다 하겠습니다. 한습요통이라는 것은 허리가 차고 묵직하게 아프고 흐린 날 더 심해지는데요. 한습이 경락을 울체시켜서 기혈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해 생긴다 하겠습니다. 어혈요통이란 것은 바늘로 찌르는 듯이 아프고 누르지 못하게 하고 허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것인데 외상으로 생긴 어혈이 경락을 울체 기혈의 운행이 순조롭지 못해서 생긴다 하겠습니다. 흉역, 완복, 흉부. 흉부는 상초에 속하고요. 심과 폐가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흉부의 질병은 심폐 질병에 의해서 형성되고요. 흉비라는 것은 가슴이 아프고 숨이 막히며 아픔이 어깨까지 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흉양부진으로 담탁이 체내에 막히거나 기가 허하고 혈이 몰려서 신맥에 기혈이 순조롭지 못해서 발생합니다. 진심통이란 것은 가슴이 터질 듯이 아프고 얼굴이 청색, 손발 끝까지 파란 것으로 신맥이 울체되고 통하지 못해 일어납니다. 폐실증이란 것은 가슴이 아프고 열나고 얼굴이 붉고 숨이 차고 콧망울이 움직이는 것인데요. 외감풍열이 폐를 침범해서 폐의 선발숙간 기능이 실조돼서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폐음허증은 가슴이 아프고 조혈과 도안이 나서 가래에 피가 섞이는 것인데요. 음허가 조혈을 생성시키고 허하가 폐의 경락을 손상시켜 일어납니다. 폐허웅이라는 것은 가슴이 아프고 몸이 열이 나고요. 기침나고 피고름이 섞인 가래를 뱉고 또 냄새가 비리고 역한 것이죠. 그래서 열독이 몰려서 기혈이 울체돼서 조직이 부패에 발생하고요. 비가 허해서 습이 몰려서 담이 생성되고 담이 또 폐를 침범하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기침이 나고 숨이 차고 또 가래가 희고 양이 많다 하겠습니다. 정서가 불쾌해 흉중에 기가 순조롭지 못하게 되면 가슴이 뻐근하고 아픈 부위가 이동하며 한숨 또 성을 잘 냅니다. 외상으로는 생긴 어혈이 가슴의 맥락을 울체시키면서 흉중과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부위가 고정됩니다. 그래서 비만 가슴이 그득하고 아프지 않은 것이죠. 한비는 가슴이 냉하고 거품이 있고 침을 뱉고 맥이 늦은 증상입니다. 열비는 목이 마르고 가슴이 복잡한 조급해지며 맥이 빠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단비는 가래가 많고 맥이 활한 것이죠. 협부 간담이 있고 간담 경맥이 순행하고 분포되는 곳으로 간맥 아래부터 위로 순행하는 거고요. 단맥은 위로부터 아래로 순행합니다. 감기 울체는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프고 한숨 쉬고 성을 잘 내는 것으로 정서가 울결된 것이죠. 간화 울체라는 것은 옆구리가 불에된 것처럼 아프고 눈이 붉은 것, 옆구리가 맥락을 손상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간담, 습열, 옆구리가 뻐근하고 아프고 또 몸과 눈에 활달이 생긴 것입니다. 황달이죠. 황달이 생긴 것입니다. 여기 황달입니다. 황달. 외상 어혈은 옆구리가 찌르듯이 아프고요. 아픈 부위가 고정된 것, 경락운행이 순조롭지 못해 일어난 것입니다. 현음이란 것은 기침할 때 옆구리가 그득하고 아픈 것인데요. 음사가 흉엽부에 머물러 생기는 병이라 하겠습니다. 소양증은 외감병으로 흉엽부가 답답하고 한열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위안부 상중하한으로 위기가 있는 곳인데 위안부가 차면 더 아프고 따뜻하면 덜 아프겠죠. 한사가 위에 침범한데 한사가 위의 양기를 손상시켜서 수축, 경련을 일으키기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황달로 먼저 고쳐줘야 되겠네요. 자, 위안부가 불에 된 것처럼 아프고 배고파하고 입에서 냄새가 나고 변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위화가 왕성한 것이고요. 화가 진액을 손상시켜서 위의 소화 기능이 항진돼서 발생합니다. 위안부가 뻐근하게 아프고 트림 성이 나게 되면 더 심해지는 것으로 위에 기가 정체된 것이고 감기의 울체가 위를 침범하여 발생합니다. 위안부가 바늘로 찌르듯이 아프고 또 아픈 부위가 고정된 것은 위부에 어혈이 있기 때문이고요. 어혈이 체내에 정체돼서 위부 맥락의 흐름이 저해되어 발생됩니다. 위양혈은 위안부가 은근히 아프고 더운 것과 또 눌러주기를 좋아하고 맑은 물을 토하는 것인데 위양이 허해서 하늘 생성 위의 소화 기능이 쇠퇴해서 생깁니다. 위염어 위안부가 지지는 듯 아프고 또 답답하고 배가 고프나 음식을 먹으려 하지 않고요. 혀가 붉고 설태가 적다 하겠습니다. 음어로 진액이 소모돼서 나타나는 허화가 체내를 요란하게 발생을 하죠. 이번엔 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부의 범위로는 대복 배꼽이 있는 곳, 비위를 포함하고요. 소복은 배꼽 아래 음목까지입니다. 그래서 대장, 수장, 방광, 자궁을 포괄하죠. 소복이라는 것은 소복의 양옆에 간경이 지나가고요. 비위의 허한증은 대복이 은근하게 아프고 더운 것과 눌러주기를 좋아하고 대변이 묽은 것입니다. 그리고 융패라는 것은 소복이가 뻐근하게 아프고 소변이 순조롭지 못한 것이고요. 방광의 기하 기능이 실제로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어혈이 하추에 몰리게 되면 소복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고 소변이 순조롭죠.
간경맥에 응체가 되면 소복 차고 아프고 음부가 당기는 것으로 같은 것은 수축되고 경련이 일어난다 하겠습니다. 뱃속에 충적, 배꼽 주위가 아프고 덩어리가 만져져서 누르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누르면 움직이죠. 그게 포개가 덩어리가. 그래서 실증, 복통이 갑자기 심해지고 뻐근하게 아프고요. 누르지 못하게 하고 밥을 먹으면 더 아픕니다. 그래서 허증은 복통이 급하지 않고 은근히 아프고 누르면 좋아하고 밥을 먹으면 아픔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한증이란 것은 복통이 복통이 더운 것을 만나 감소되는 것이고요. 열증이란 것은 복통이 있으면서 찬 것을 좋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이거를 너무 길게 하면 지루하니까요. 이번 시간은 또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 또 귀와 눈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